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 공정과 이음은 우리나라 다문화융합연구소와 함께하는 사단 법인이고요. 말 그대로 공정과 이음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저도 PPT로 그냥 냈어. 잠깐만요. 그랬어.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세 번째 그 공정과 이음에서 마련한 일종의 시민 강좌이고요. 그래서 여기 모신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말 그대로 정말 순수자발적으로 공정과 이음에 대한 고민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고요. 다 뭐 연세도 또 직업도 모두 다 다양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민주 작가님께서 여기도 써 있지만 일러스트 대표님이라고 써 있으신데 특히 꿀벌을 통해서 어떤 설치 미술이라던가 또 특히 칠곡의 테마파크까지 또 하신 아트 디렉터이십니다. 아마 저희 이게 다문화 융합 연구소와 함께 하다 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연구자들도 많이 이 자리에 하고 있는데 조금 예술 쪽에는 아마 저희가 많이 문외한일 텐데 오늘 지금 최 작가님 통해서 저희가 많은 또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이 자리를 함께 또 해주시고 있는 배구인 작가님도 계십니다. 함께 대담자로 저희 귀한 자리를 또 허락을 해주셨고요. 배구인 작가님께서도 뭐 꿀책 배구인 꿀책 TV를 진행 중이시고요. 유튜브 한 달 한 권도 또 운영 중이고 계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꿀벌이에요. 사실 오늘 주제도 또 꿀벌인데요. 꿀벌을 통해서 공정과 이음을 어떻게 이어나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주 작가님, 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얘기하면 들리나요? 지금 잘? 예, 잘 들립니다, 작가님.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님하고 이런 만남을 이루어지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정과 이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매력 있고 느낌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전에 교수님 뵙고 그 양구에서 생태나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꽃차를 만드시고 저한테 꽃차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커피도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요즘 타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한 3, 40분 정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꿀벌을 또 사랑하고 꿀벌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PPT 메인 자료에 제가 제가 그린 건데요. 제가 내년 목표가 꿀벌 그림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거를 제작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최민주 작가와 함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이런 명제 하에 지금까지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은 좀 나름 화려한데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이라는 이 부분들을 들어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한 거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거 이전에 제가 일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2022년 오늘 며칠이지? 11월 24일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제 30년이라는 시간을 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인하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 4학년 11월 11일 날 첫 직장을 다니게 됐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PPT 자료에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잠깐만요. 일러스트 하신 거 아니에요? 일러스트? 예술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화면 다시 한번 할까? 이 선이 왜 갑자기 나왔지? 잠깐만요. 이게 초벌해서 그래. 요거 다시 하시죠. 네네, 요거 다시 그었다가 다시 올릴까요? 네, 제가 다시 참가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공유 중지 시켰습니다. 네. 네네. 다시 공유해 보세요. 네. 다시. 우리 그 작가님이 이게 아마 그 공유하면 하시고 줌하는 게 오늘 처음이시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원의 박수. 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처음 하니까 그래. 편하게 하세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하는 저도 가끔 네. 당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네. 네네. 잠깐만요. 그 밑에 화면 공유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파란 버튼, 그 녹색 버튼.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녹색. 왜 안 떠오르지? 녹색 공유하면 네. 교수님 얼굴만 크게 나오는데 이거를 줄여야 돼. 화면 아, 밑에 녹색 버튼을 누르면 네네. 찾았어. 이거죠. 응?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교수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그러나? 나 잘하고 있었는데. 녹색. 차분하게 하세요. 아니, 내 얼굴이 나오니까 이상해. 교수님, 그게 아마도 맨 밑에, 화면의 맨 밑에 보면 가운데, 맨 가운데. 밑에 가운데, 공유 네, 화면 녹색. 공유 그 버튼 한 번만 눌러 보시겠어요? 한번. 그리고 네. 누르면 이게 화면 뭐가 나오죠. 그거에서 해당된 페이지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슬라이드. 얘가 왜 이러지? 아, 다시. 잠깐만요. 아, 교수님, 우선 그 화면이 컴퓨터에 오픈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 되거든요. 아마, 네. 네. 그걸 그 켜놓으셔야 우선 돼. 줌을 위에 그 최소화해서 화면을 내리신 다음에 네. 줌을 파워포인트를 키고. 떠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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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들이 잔뜩 나오네. 나 이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합시다. 뭐냐면 네. 이거 거기서 저희한테 그 파일을 그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제가 잠깐만요. 잠깐. 채팅을 그 녹색 버튼 옆에 채팅 있어요. 채팅. 잠깐만요. 음. 씨. 갑자기 멘붕이 되네. 교수님, 그 밑에 그 작가님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네네. 공유하려는 창 또는 앱 선택이라는 게 뜰까요? 밑에 초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잠깐만요. 네, 공유 이거잖아. 공유하면. 네네. 화면 공유 버튼, 공유화면을 누르면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까요? 네네. 한번 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나가게 하고 다 네, 껐다가 네네. 우리가 이게 그 줌에서 이게 공유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공유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코드, 그러니까 서로가 그 규칙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규칙들을 모르게 될 경우에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존이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작가님이 공존할 수 있는 거 기다려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갔다가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그 미리 그 오정미 박사님 그 파워포인트를 받아 놓으셨으면 우리가 좀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조금 부탁드렸는데 작가님께서 강한 의지로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네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걱정한 그 우려가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분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작가의 최민주 작가님, 네, 들어오시겠어요? 제가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수락 버튼 눌렀거든요. 이제 네네. 들어오시겠습니다. 들어오셨네요. 네. 최민주 작가님 입장하셨습니다. 네네. 네.
공유. 네, 되네요. 화면 보여요? 네, 보입니다. 빨리 근데 보여요? 보이기는 하는데 네, 화면이 네, 보여요. 보이죠? 보입니다. 네, 네. 조심해서. 이제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다시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네. 소중한 시간 제가 이렇게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제가 일러스트 한 30년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30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창조력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순간에 느껴진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서울역 근처에 후암동에 살았는데 그 초등학교 6년을 그 전북 진안 무진장이라고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 댁으로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버스를 타고 그 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겨울방학을. 그런데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오고 가는 과정에 그 하늘의 그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늘에 저만한 별을 본 건 처음이었고 그 시간을 제가 느끼면서 그리고 수많은 풀벌레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면 도시의 불빛이 그리운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역의 그 대우빌딩의 그 불빛과 서울역 그 주변의 불빛이. 그러면 방학이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오고. 그거를 반복해서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저는 성장하고 다시 서울에 오고 방학을 이용한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게 제 가슴 속에 항상 지금도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초등학교 시절이 참 중요하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플레움이라든지 그 식물들과 곤충들, 그 다음에 벌,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그 무진장하면 지금도 유명한데 그 여름방학 때 가면은 그 반딧불이가 날아가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저는 사는 데가 남산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 셋인데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서울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남자는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해서 저만 항상 이 근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제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과정을 쭉 가면서 일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회화가 다르게 소통의 미술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른 영역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그 영역을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이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어디에 멈추는 걸 제가 싫어하는구나를 내가 느꼈습니다. 어디에 멈춰서 지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가슴 속에는 항상 그 자연이라는 그 존재가 제 가슴 속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가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제가 30년은 일을 하는 과정에 10년은 개미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91년 11월 11일 날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했던 그 직장이 일러스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해서 10년을 저는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진 낮밤이 없이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출판사 이렇게 의뢰된 일들이라든지 광고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1년에 한 2박 3일이 제가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진 일 속의 개미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10년은 배짱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배짱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미가 배짱이를 만나서 제가 10년을 배짱이처럼 살게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곤충을 비유하면. 그 다음에 10년은 꿀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꿀벌처럼 지금까지 10년을 살아서 제가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비유를 하자면 그런 자연의 풀벌레들과 함께하는 공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다 이렇게 가는 길에서 저 자신 안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자꾸 이렇게 꿈틀대는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 건가? 어디를 갈 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현재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의 인연들이 이렇게 점처럼 만나게 됐는데 한 분이
제가 좀 가까운 분이신데 교수님이신데 제주도를 내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라대학교를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저한테는 또 하나의 뭐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14년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게 됐는데 한 작품을 그리는데 한 1년을 한 작품을 그리게 됐어요. 그거는 한라대학교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거로 하고 뭐 그 장소나 모든 제공은 다 해주고. 근데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군대를 갔는데 지금 22살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사인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인 한번 딱 해줬는데 그 사인이 한 번 하는 사인이 아니라 1년짜리 매주 아이들하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남산의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꿀벌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 9명의 아이인데 거기에 우리 아이도 포함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자폐 아이라든지 좀 특이한 아이 9명 들였어요. 근데 그 자폐 아이는 운동장에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저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수업을 안 하겠다. 매주 가서 수업을 하는 건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우리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산 초등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여성분이었는데 여왕벌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전교생이 218명이 우리 아이들 몇 명이라니까 218명이래. 그래서 218마리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꿀벌 한 분과 218명의 아이들이 위해서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그 꿀벌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규 수업을 하지 말고 하루는 저하고 한 달에 하루는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걷지 말고 그 중구청장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교육감을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일주일 있다가 그 중구청에 있는 부청장을 만나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 중구청에서 우리 세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걷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게 됐는데 한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 통장에 넣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다 넣어라. 그래서 학교에서 그 돈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로 하고 그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 꿀벌 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날 하루는 저하고 전교생이 노는 날로 정했어요. 그거를 10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해방구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남이섬에도 가고 세미원에도 가고 버스를 불러서 버스 타고 218명의 아이들과 함께 워크북이 있는데 그 워크북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어른들이 잘못 만든 잘못 진행한 것들을 다시 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업 첫날에 작은 계단 위에 벌 한 마리가 윙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벌이. 이거 동화 같은 얘기 같지만 싫어합니다. 그 육각형의 비밀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길래 그거를 학교에서 첫 시작하니까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카메라를 딱 비춘 거야. 그 방송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이 꿀벌하고 얘기를 나누고 제가 그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학교 반응으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저는 예술가지만 저 혼자 이거를 즐기고 싶고 제 이름을 세상 밖으로 알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218권의 그 워크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서울시에다 정책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서울시장 그분 서울시에 가서 그거를 제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에 10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을 이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서울시 최우수상을 받게 됐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었잖아요. 제가 그 술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사인 한번 한 게 이렇게까지 인연이 이어지는데 꿀벌에 대한 관심도가 저한테는 이제 막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제가 벌통을 갖다 놓고 횡성에 있는 그 꿀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과정을 겪고 일반 수업을 안 하고 완전 해방구가 된 거죠. 사실은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버스 타고 세미원 가서 아무도 없는 세미원에서 애들이 놀고, 남이섬에 딱 축제날 가서 아이들이 그 개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서 거기서 애들이 자유롭게 뛰놀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난 좀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게 되겠니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 어둠 속과 그 태양이 떠오르는 길을 걷다가 제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뭔가 에너지가 저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경북의 칠곡하고는 아무 인연도 없는데 그 경북 칠곡하고 연결고리가 딱 되면서 희한하죠. 그 군수님을 또 제가 만나게 됐고, 저는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집단으로 모여서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그러면 군수님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30분 자리에서 군수님을 설득해서 꿀벌나라 테마파크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그 군수님이 원래 추진했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추진하려고 했던 진행하는 군수님은 떨어지시고 새로운 군수님이 됐고, 경상북도 칠곡하면 거기는 좀 나름대로 그 정치색도 진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군수님하고 30분 얘기하는 딱 첫 마디가 뭐냐면, 혹시 미키마우스 아십니까? 그랬더니 생쥐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든다면은 만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생쥐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미키마우스는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 손자도 알고 다 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때 미키마우스 나이가 한 90 몇 살이었거든요. 그 캐릭터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칠곡의 이 호국의 그 영령들이 670억 들여서 호국은행을 만들었는데, 여기 옆에다가 그 꿀벌나라 테마파크 만드는 것 어떨까요? 이 평화의 어떤 상징이고 꽃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칠곡이 아카시아 군락지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그런 이 부분을 전체를 우리 최민주 대표님이 한번 진행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딱 결정을 해주시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정말 소망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4년에 걸친 과정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될 건데,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요런 얘기는 소소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 꿀벌에 대한 별별 아주 재밌는 얘기들인데, 아까 제가 이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서귀포에 그 하래라는 데서 자격꽃밭에서 지금 먹방하는 꿀벌 가족들입니다. 그림이 아니라 사진으로 제가 찍은 그림인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렸던 그 칠곡 꿀벌나라 테마파크입니다. 이 금액이 127억 정도를 들여서 설계가 30억이었고 나머지는 여기에 전체 금액들이 다 들어가서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사실은 꿀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꿀벌의 소리를 보면 어떤 소리를 들리나요? 사실은 그걸 궁금해. 근데 꿀벌은 윙 하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 베이스 소리예요. 모기는 어떤 소리일까요? 엥 하고 사람을 좀 간지럽히죠. 그 꿀벌의 윙 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메탈 같은 느낌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블랙홀에 베이스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이 정도 페이를 줄 테니까 음악을 한번 만들어 봐라. 글은 내가 쓸 테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음악을 만들고 제가 그거를 또 뭐가 통하면 저는 뭔가 저지르니까. 그래서 그 음악을 만들어서 그 공무원들한테 들려줬더니 완전히 놀라는 거야. 이게 뭐냐는 거야. 그냥 메탈스럽게 만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동요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게 글로벌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튼 제가 제 돈으로 만든 거고 그 진행하는 부분들은 제가 음악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캐릭터부터 해서
이 컨설팅 설계의 한 30% 디자인을 바꿨고, 그 다음에 그 로고 디자인부터 해서 무대, 그 다음에 영상, 시나리오, 뭐 전체 음악, 사인물, 트리가트, 뭐 조형물까지 제가 이 과정들을 게이트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그 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거기가 여기 보면은 꿀벌 나라 이렇게 써 있는 꿀자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낙동강이 흐르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리을자가 낙동강을 의미하는 거고 저기 꿀벌 한 마리는 우리 꿀벌 윙윙이를 얘기하는 거고 나라의 저 하트와 꽃은 여기서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디자인을 하는 과정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물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칠곡 지형이에요. 그 동네 13만 군민이 사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 이쪽에 하면 포토존이 딱 될 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서도 얼굴 드러내면 전체가 포토존으로 만들어서 13만 군민이 사는데 칠곡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서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민족이 남북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마지막 전투 지역이거든요. 낙동강이 그 외관의 다리가 그대로 6.25 당시에 그 다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호국 영령들이 뭐 남북을 떠나서 우리 한민족이 거기서 참 아픔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런 평화의 식물과 꽃이 좀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실은 이 꿀벌나루 바로 옆에 호국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막 폭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죠. 거기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좀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꿀벌 특공대라는 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6.25 당시에 이걸 함락이 되면 부산까지 가면은 이제 그 공산화가 되는 그 직전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꿀벌을 보면은 자세히 벌통안을 보면 걔네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일벌과 숫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더 밀도 있게 보니까 사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일벌들과 2만에서 3만 마리의 그 자기 일벌들이 우리가 말하는 꿀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숫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8가지의 캐릭터를 만들게 되냐면 걔네들마다 일벌마다 다 각각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시기와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벌이 어느 시간에 꿀만 뜨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하는 역할이 40일에서 45일 정도 사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전투병도 됐다가 보모도 됐다가 여왕 시중도 했다가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꿀벌 날아다니는 꿀벌들이 한 가지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여름에 시즌에 나온 벌들을 여름벌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사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40일에서 45일. 그리고 자기네 집 앞에서 와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오지 못하고 삶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왕벌은 사는 시간은 로얄 젤리를 먹어서 꽤 오래 살아요. 3, 4년, 길게는 8년 정도. 근데 숫벌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여왕벌이 그 혼인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숫벌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에 자기가 수정을 시키면 일벌이 나오는 거고 수정을 안 하면 숫벌이 나옵니다. 숫벌은 사실은 교미를 하기 위해서 걔들은 존재하는 아이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숫벌은 벌침이 없고 여왕벌도 벌침이 있고 일벌도 벌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이들이고 이 캐릭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그 여왕벌을 확대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게 13m 정도 크기예요. 키가 제가. 근데 그 원래는 가로로 뉘어서 여왕벌 뱃속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오고 하는 13m짜리 놀이터를 만드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서울에 왔다가 내려갔는데 설계 변경으로 얘를 세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왕벌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건 여왕벌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왕벌에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태교하듯이 그런 과정의 상상 놀이터를 내가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 근데 가보면은 얘는 내 눈에 뻘쭘하게 크기는 한데 뭐 목은 움직이고 이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져 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이것도 꽤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든 건데. 네. 얘는 아까 꿀벌이 윙윙 하고 울듯이 이렇게 그 소리가 그런데 얘네들에 대한 여기도 처음에는 이걸 만들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벌침에 대한 게 사람들의 편견이 있는 거야. 쏘이면 어떡할까? 여기는 벌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는 저 하트였어요. 얘가 꿀벌 대장인데 하트를 둬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그리고 여기 개관하고 나서 지금까지 벌에 쏘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꿀벌은 자기들의 세상에 있고 인간은 자기 세상에 있거든요. 건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쏘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트리가트도 만들고 뭐 거기에 무대에서 공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쭉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2018년 3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전 되게 그때 좀 행복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의 소개로도 아니고 무슨 입찰도 아니고 그 간절함이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난 누구의 말에서 듣지를 않았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신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념처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실제를 보면 되게 재밌고 되게 아주 재밌습니다. 2023년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그림책으로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육각형의 비밀을 그 작은 꿀벌이 저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입체와 공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그 꿀벌이 돼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단순하게 책꽂이에 꽂히는 그림책이 아니고 제가 이 구성한 이 이야기가 한 10년 동안 제가 스케치를 했던 것들을 잘 엮어서 어른들과 아이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이런 진짜 꿀벌이 사라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결국엔 자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 한 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를 저는 꼭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이었는데 앞으로 또 10년 안에 5년 안에 얘가 이거를 꼭 만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볼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보지를 않아요. 무슨 재산이 있든 뭐가 있든 물질이든 뭐 권력이든 저는 바라보는 거는 지금의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담아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가 이 여왕벌과 이 이야기의 한 컷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입체화로 제가 만들어서 공간 입체를 만들고 이런 지금 작업 중이고요. 무조건 5년 안에 저는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술가만 향유를 하고 누리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꿀벌들 가족이고 그 가족들과 함께 칠곡에서는 이런 일은 처음이었었고요. 이 부분이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해서 어떤 공간에 제가 아닌 최민주가 아닌 이 여러분들의 그 가족과 이 구성원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나누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 예술가나 어디 그 업체한테 맡기고 그걸 만들고 엄청난 돈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이런 공공의 예술을 저는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다 만든 공간들이고요. 이거는 외국 사례들이고 잠깐만. 여기도 그 서울시청에 그
청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는 청년위원회들하고 해가지고 제가 청년들과 시민들과 함께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가 박근혜 탄핵됐을 때인데 탄핵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청계천에서는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을 돌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작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또 태극기 위대한 태극기인데 이상하게 시작됐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또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상암동으로 작품은 이제 그쪽으로 간 거고요. 이건 남이섬에서 제가 곤충을 가지고 뭐 이것도 이 공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펼치냐면 한 2년간 했었는데 꼬물꼬물 곤충학교라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모든 기록을 만들고 뭐든지 만들어. 일주일 있다가 제가 정리해서 오면 되는 그냥 스스로 돌아가는 공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되게 놀고 와서 하루 지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2년간 남이섬의 그 중앙무대에 있었는데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작품 1년 동안 제가 작업한 건데요. 캠퍼스에다가 작업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제주에서 그 발로 그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낮에 제주도를 걷고 밤에 돌아와서 캠퍼스를 나이프로 끊임없이 두드려 가지고 1년을 그리다 보니까 이 두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물감의 이 농도가. 그리고 제주도는 영의 기운이 세서요. 그 에너지가 희한한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걸 그리다가 제가 이 꿀벌이 이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막힘이 없어요. 거기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을 느끼는 공간이 이때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서귀포의 그 하래에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수많은 에너지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과정에서 전 또 하나의 또 뭐 이렇게 다양한 걸 느끼게 됐고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리게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영적인 거하고 명상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보세요. 제가 하는 수업은 사실은 이렇게 대면하는 수업들이거든요. 서로 만나서 커뮤니티 하는 수업인데 이런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커뮤니티 하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이 행복감을 좀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펼치거든요. 그런데 일장이 있겠죠. 근데 보통 30분 정도, 30분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평균 한 세 분 정도, 4분 정도가 눈물을 흘리시고 내면 안에 숨어 있는 자신,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또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가슴 속에 뭔가를 우리가 언어로 얘기를 풀려고 하고 그다음에 문서로 푸는데 저는 사실은 그림으로 풀어가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저 혼자 지금 그 연극을 하면 독백을 찍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응이 없잖아. 일단 화면에서 지금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니, 이제 네. 저희가 그럼 호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네, 여기까지 너무 조용하셔서 여기까지 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만남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시간이 좀 네. 오버됐죠. 네. 네, 그럼 30, 박수로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이제 저희가 진짜 호응하는 시간 아마 네, 혼자 네. 이제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배고인 먼저 작가님께서 한번 말씀을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더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손을 네. 날려먹었어, 제가.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베르길리우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단테 신곡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가 책을 한 건데요. 시집을 한 권을 내는데 농경시죠. 거기 그 게오르기카라는 시집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 권에서 꿀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어쩌면 이 공존과 이음이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너무나 잘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꿀벌은 하나의 어떤 중간자, 매개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고 또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고 그런 매개자로서 꿀벌이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칠곡의 꿀벌 파크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막 가서 놀아보고 싶은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 꿀벌의 이미지가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꿀벌에 관한 내용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쭉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면도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꿀벌의 이미지를 하나로만 이렇게 집약해서 더군다나 아이들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 긍정적인 면만 이렇게 부각해서 이미지 메이킹화 할 때에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선 그거 질문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자연의 중심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심보다는 자연의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한 행위들이 사실은 제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책과 내가 공간으로 또 다시 재진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만들게 되면 더 사라지기 전에, 이 꿀벌이 더 사라지기 전에, 사실은 올 1월부터 제주도에서 있을 때 벌들이 사라지는 걸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꽃이 펴도, 화려한 꽃이 펴도 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들이 분명히 나오는 거고, 그거는 저는 올 1월부터 제가 제주도에서 6월 달까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느끼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징조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네, 네. 아까 꿀벌들이 사라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2022년도 7월에 78억 마리가 사라졌다는 그 보도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약 2달 전에 실은 꿀벌로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왕벌이시네. 네. 이 환경 위기, 기후 네네. 위기.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해서 짤막하게 이제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 꿀벌을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냐면 끝에 가서는 편지 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꿀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우리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편지를 쓰는데 꽃을 좀 심자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편지글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도시 재생 사업 또 어떤 그 녹색 사업 하면서 꽃들을 또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긍정적인 면도 보지만 도시 그 양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네, 그런 그 양봉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거예요. 예컨대 도시에 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밀원수를 많이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벌도 많이 오고 곤충도 많이 오고 새들도 많이 올 거를 기대하는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그제도 그 도시를 봤어요. 높게 아주 고층 건물들, 그 고층 건물들이 벽을 봤더니 거의 뭐 이런 시멘트라든가 뭐 벽돌이라든가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고층 건물들의 대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곤충들이 왔을 때 얘네들은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좀 우려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시에 사실은 도시 양봉이라는 부분이 가까이에 제 친구도 여기 동네 회원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도 벌통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산자락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밀원수라는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심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곤충이나 자연들이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남산에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숲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그 곤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곤충들이 성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라지고 있고 사실은 그 양봉하는 친구를 비유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벌들이 최근에 또 올 초처럼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런 기후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벌통을 4통을 키웠는데 최근에 3통이 사라졌거든요. 돌아오지를 않는. 그 친구가 엄청나게 정성껏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꿀을 받으면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 먹었어요. 한 통을. 너무 꿀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농약을 섞지를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실망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벌통 안에 한 3만 마리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날씨가 너무 계절하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에 너무 풀벌레가 함께 해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꿀벌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리고 그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같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더 빨리 더 늦기 전에 좀 알려야 되지 않나.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멘트 바닥을 다니고 유리벽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엔 나중에 도미노처럼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아까 우리가 꿀벌이 다리가 6개잖아요. 네. 벌집도 6개, 그 벌집도 육각형이고.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6가지 질문을 뽑을까 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금 네, 시간이 지금 벌써 50 죄송해요. 분이에요. 제가 10분 네. 날렸어. 그래서 초벌해서. 네, 다른 분들도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영순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 최민주 작가님 그 말씀 또 우리 배구인 그 작가님 그 대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꽃을 갖고요. 한 300평 정도의 메리골드, 그다음에 구절초, 뭐 꽃을 가꾼 이유가 사실 저는 그 내가 벌꿀들하고의 관계를 몰랐어요, 실제로. 근데 최민주 작가님은 한 3달 전에 최민주 작가님은 제가 페북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페북 친구였어요. 굉장히 좋아요만 눌렀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작가님이 저한테 좋아요를 많이 눌렀는데 제가 작가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최민주 작가님한테 좋아요를 눌러요. 근데 저는 꿀벌이 나의 인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농촌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아실 분은 알겠지만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져요. 도농 간에 공존하는 거죠. 나의 삶, 내가 일하는 장소는 도시지만 또 역시 또 일하는 장소가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도농 간의 어떤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꿀벌을 단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꽃밭에 꿀벌들이 많은데 벌집이 어디에 있는가? 벌집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처에. 근데 다양한 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벌들이 종류가 다양한데 뭐 땡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막벌도 있고 시골에서 뭐 막벌, 땡피, 그다음에 호박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들의 종류도 굉장히 궁금했고 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주변 한 3-4km 정도가 이제 저희 이제 뭐 영토인데 영토라 이렇게 이상하네. 저희 농토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또 벌집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가끔 땡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그 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짓고 사는 거 이해는 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궁금했고 얘네들은 아까 45일 동안 살다 간다 그러는데 네. 그럼 여왕벌은 3년간 살고 그럼 걔네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달콤하다를 표현할 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많이 그런 걸 얘기하는데 한이라고 부르죠. 한이. 네네. 한이라는 게 이제 벌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콤한 거. 네네. 정말로 그 벌꿀의 달콤함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파고들어서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이게 서로 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네.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까? 요 두 가지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작가님하고 또 뭐 우리 백오인 작가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먼저 최민주 작가님이 좀 그 질문에 대한 벌의 대답을. 네, 벌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처음에 토종벌이라는 우리 원종 같은 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벌이 지금 한 98% 정도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사라진 게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게 됐고 우리 한국인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토종벌이라는 부분들을 이게 지금도 있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골짝에 있는 벌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 토종벌을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화라는 거 그 뭐죠? 그 바위에서 이렇게 그게 그 토종벌 아니에요? 모양이 토종벌의 모양이 그 지금 서양벌 꿀벌하고 좀 달라요. 걔네들은 우리나라의 그 사냐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살고 있고 그 시골 산골에 있는 벌들도 거진 다 오. 사라졌습니다. 음. 그리고 꿀벌이라는 거는 양봉의 벌통에서 키우는 벌의 종류가 다 다양한데요. 이거는 이제 서양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77억 마리, 뭐 78억 마리 이런 정도의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고 사실은 2016년 오바마 정권에서는 한 40% 정도가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그냥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농장을 엄청나게 크게 단위를 하다 보니까 한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 현상이 벌어져서 그 원인들을 규명하고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벌의 종류가 굉장히 자잘한 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벌의 과정은 사실은 화석부터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 벌이 사실은 육식성이에요. 그리고 벌들도 각자의 희한한 벌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은 군소로 사는 애들도 있고 집단으로 사는 애들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걔들은. 그거는 꿀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꿀벌들은 인간하고 연결된 게 우리 토종벌이나 그 서양벌은 우리하고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토종벌이 사라졌다는 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벌로 대처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냥 마트에 가서 꿀을 사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뭐 그냥 큰 마트에 가면 꿀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존재를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더 늦기 전에 이 부분들을 공공의 공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예술가로서는 또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그 달콤함이 유지가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꿀벌의 우화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 버나드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이 꿀벌의 우화를 가지고 어떠한 민주주의를 형성할 것이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죠. 그 벌집에다가 꿀들을 잔뜩 갖다 모아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쌓아두는데 그렇게 풍요롭게 이 꿀벌의 세계가 꿀벌을 이렇게 꿀벌들이 막 자기네끼리 힘을 모아서 꿀을 잔뜩 채워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욕망과 허영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놀랍죠? 네. 전혀 뜻밖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면도 반대편도 있어요. 어 이렇 뭔가 그 관계와 관계가
문제없이 달콤한 관계가 되려면 개인의 자유를 꼽고 있었거든요. 개인이 스스로가 철저하게 자유롭게 느낄 때 자발적인 그런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어떤 질서와 그런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꿀벌의 세계가 그렇게 어떤 그 질서정연한 민주주의의 예시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맨더빌에 의하면 그들에게 이성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죠. 인간 사회에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달콤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이성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욕망에서 또 어떤 허영,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서로 어떤 대립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어떤 그 개인의 자유, 그 자유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흡족하게 만족이 되어야 관계가 관계 안에서 정말 달콤함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되려 또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꿀벌과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꿀벌의 그런 습관이나 뭐 삶의 어떤 방식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꿀벌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왕벌이 있고 그다음에 숫벌들은 그냥 놀죠. 한번 뭐 아까 최민주 작가님의 말을 빌리려면 한번 그런 교미를 갖고 그 소용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벌들은 그냥 뭐 그냥 맹목적이든 뭐든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민주적인 민주주의인가? 지금 백우인 작가님은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착취 구조로 전형화된 전제주의가 아니겠는가? 여왕을 모시는 전제주의가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 그래서 예, 네네. 맞습니다.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꿀벌 사회에 대해서 아주 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거기에 맞서서 지극히 공산주의적이다, 혹은 사회주의적이다, 혹은 무정부주의적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꿀벌을 민주주의에 마치 어떤 그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링으로 이렇게 딱 환원시키는 것은 좀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꿀벌의 어떤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채팅방 아직 안 올리셨는데 그래도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한 분에게만 기회를 그러니까 드리도록 최민주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10분을 오버했으니까 10분만 더 합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포스터에 나갔으면 공존하는 작가하고 꿀벌과 함께하는 공공예술하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이걸 사회 보지만 꿀벌과 공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약간 물음표를 던졌는데 오늘 최민주 작가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꿀벌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과 꿀벌 그리고 꿀벌과 인간 사이에 공존하는 정말 어떤 동물 아까 백우인 작가님 매개체라고도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좋은 이 지구상에 우리 가운데에서 그 공존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개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몰랐어요. 지금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 공존의 의미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현상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기 선생님들, 자, 편안하게 이야기 아무거나 뭐 거침없이 해주셔도 됩니다. 뭐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목을 할까요? 여기 잘 조금 처음 뵙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약간 저 개인적으로 좀 호기심 정말 저희가 이게 시민 강좌거든요. 저희 안에 잔치가 아닌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여기 보면 처음 보는 이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지목을 할까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살짝 걱정은 되지만 갑자기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회교육 부계고 위대역이라고 써 있으신 아니에요? 리스크가 그대로 아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그 우리 고등학교 학생인가 봐요. 예, 제가 그러니까요. 멘토링하는 네, 학생인데 그,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고등학생 깜짝 학생이 와가지고 놀라서
네, 저희 관계 그 취지에 어, 맞는 네, 잠시만 네네,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 네, 네네, 아까 그 꿀벌과 공존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꿀벌과 인간 사회가 어떻게 공존 관계에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 최민주 작가님 그 첫 페이지에서 그 일목요연하게 주제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스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과일들, 곡물들, 채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3분의 1은 대부분 이제 꽃가루 맞이, 즉 수분이라고 하죠. 이 꽃가루가 이렇게 다른 데 옮겨져서 그 수정이 이루어져야 이제 열매도 맺고 이제 이렇게가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꿀벌이 담당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과라든가 딸기 같은 경우는 당근이나 호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꿀벌이 이렇게 수분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어, 얘네들이 만약에 꿀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수분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채소라든가 곡물들을 우리 인간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가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예컨대 꿀벌이 없어지면 4년 안에 인간도 다 멸종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성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와전이 되어서 나타난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그 생활과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꿀벌이고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도 위기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꿀벌과 공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아까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방에 훌륭합니다. 대인고의 김준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채팅방에 보면 꿀벌의 집이 육각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 최민수 작가님, 네. 네네 꿀벌이 여기서 이제 공존이면 이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꿀벌도 몸에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밀랍은 과연 무엇으로 만드냐면 이 꿀벌의 배가 7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겹겹이 배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 배에서 그 밀랍이 나옵니다. 그 밀랍이 나온 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집을 만들어. 그 처음에 집을 육각형으로 딱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걔들이 만들다 보면 원형인데 육각형과 육각형들이 모이다 보면서 서로 인장력이 생겨서 완벽한 구조의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밀랍 자체가 어디서 이렇게 야생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꿀과 자기가 화학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배의 그 7개의 칸에서 자기가 꺼내가지고 그거를 잎하고 서로 섞어서 지가 밀랍을 만들어요. 원형이 뭉치다 보면 그게 육각형이 만드는데 사실 어떤 술자리에서 보면 육각형이 이 버블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다 보면 육각형 모양으로 딱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꿀이 이렇게 얘들이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장력이 생기면서 정확한 구조의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육각형의 그 밀랍 자체도 굉장히 정확한 치수와 정확한 높이로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엔 원인데 원이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배에서 나온다. 그 밀랍 자체가. 그 밀랍이 사실은 그거를 꿀 양봉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밀랍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호롱에 불이 나오게 하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네, 네, 제가 네,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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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 작가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육각형 구조가 갖는 장점이 있어요. 예컨대 적은 재료를 가지고 경제적인 차원인데요. 적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빈틈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효율성의 문제인데 많은 양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의 장점이 바로 벌집 구조인 육각형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혹시 최민주 작가님 저기 채팅방 혹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줌 처음이라고 아까 올라온 거 봤어요. 읽어주세요. 처음이라고 하셔서 못 잘못 보고 건들면 안 계실 것 되니까. 같아서. 여기 랄프송 선생님께서 최민주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항상 좋은 에너지로 좋은 글, 좋은 작품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희 또 글 하나가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김용순 교수님 좀 말씀을 듣고 또 작가님 인사말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진희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꿀벌이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곤충이라 하고 유명한 팔자춤으로 꽃과의 정확한 거리를 전달한다는 것을 활용해 보셨나요? 너무 전문가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가 많네요. 네네네.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실은 조금 디테일에 과학적으로 찾아보면요. 벌이 팔자춤을 추는 건 굉장히 엉덩이 춤을 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팔자의 춤의 방향에 따라서 거리와 그 측량 그게 다 나오는데 사실은 그 꿀벌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 정확하게 그게 나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까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개들이 춤을 어떻게 추는 모양의 크기, 팔자의 모양도 찌그러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는 데 따라서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개들 몸에서는 페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페르몬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더듬이도 그냥 우리가 더듬이로 맛을 본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더듬이가 우리 손처럼 촉각의 역할을 하고 두 개의 더듬이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짧은 시간에서는 안 되는데 자꾸 마음에 10분이 걸리네요, 제가. 네네. 지금 랄프송 선생님이 또 손을 번쩍 들으셨어요. 제가 그냥 무시하기가 저 노란색 손을 번쩍 드셔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랄프송 선생님? 그러면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실수로 누르셨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실수로 눌렀나 봐요. 네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김현순 교수님, 오늘 사실은 최민주 작가님께서 약간 우려도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약간 포뮬러한 강의의 형태가 아니면 어쩔까 조금 걱정하셨는데, 오늘 너무, 들으면서 저희 공존과 이음에 딱 맞는, 주제의 꿀벌로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또 오늘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김현순 교수님 마무리 인사말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두 작가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저희가 뭐 월드컵만 아니라면 계속 모시고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만, 진짜 정리를 해야 될 때 같아서요. 제가 최민주 작가님 페이스북을 찾아서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면서 되게 부러운 거는 저는 연구만 하는데, 글 쓰고 연구만 하는데, 이 양반은 무슨 뭐 꿀벌에 대한, 아까 보셨죠? 꿀벌에 대한 상당한 그 지식과 관찰력과 이게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 세밀한 그런 연구력도 탄탄하게 다지고 계셔가지고 꿀벌에 관한 논문을 써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관찰을 집중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렇게 작품도 훌륭하게 만들어서 너무 그 대단하신 것 같은 분, 그러니까 그 내공이 굉장히 가득한 분을 만난 것 같다. 제가 이제 올해 한 12월 말부터 내년 8월까지는 사바티컬 안식학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시골의 꽃밭에다가 이렇게 좀 그 한 달간 그 다양성 그 페스티벌 같은 거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최민주 작가님의 꿀벌을 거기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우리가 그런 꿀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존의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방금 저기 뭐더라 배구인 작가님 그 페북스 보니까 그 한때 뭐죠 본인이 하셨던 그런 거 제가 아까 찾았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배구인 작가님의 그 페이스북에도 뭐 그 꿀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꿀벌에 관한 프로젝트 한 걸 보니까 뭐 과학교실인가 이런 데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막 찾아서 지금 어디가 있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꿀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작가님을 그 페이스북에서 그 검색하시면 그 페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에게 그 패친 신청을 하셔서 그 꿀벌에 대한 좀 더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그 두 분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만 찾았어요.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공유를 해서 이거구나. 네. 이 백우인 작가님이 그 꿀벌 여기 있죠. 공존과 공생 이게 9월 7일이네요. 꿀벌을 도와줘. 이 생태 이기의 지표를 할 수 있는 보이죠, 여러분들? 이런 꿀벌을 가지고 그 이렇게 학생들과 프로젝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꿀벌을 공존의 상징체, 공존의 기호체로 하는 두 분의 작가님을 모시게 된 것이 우리 공존과 이음에서 굉장히 큰 그 영광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는 작고 시골에 있는 법인이니까 작고 그 뭐랄까 그 가난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훌륭한 작가님들이 함께 도와서 공존과 이음의 정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꿀벌은 더 우습게 생각하겠죠.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 정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 예술가, 우리 작가들이 공존과 이음의 회원분들이 교훈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존과 이음의 이 온토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존과 이음에서 이제 12월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는요. 그 올해 요번 26일에 그 강원도 양구의 다문화 가정이 한 70가정이 있고 그 가정의 초등학생 학생들이 20명 정도가 우리 배경임 박사님이 그 주선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한정선 그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주선해 주셔가지고 이 학생들이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또 내년 봄에는 또 중학교에서 그 양구 중학교라는 곳에서 공존 음악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존과 이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또 그 공존과 이음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그런 그 저녁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아까 두 분 나가셨는데 41분이 총 오셨거든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밤 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